조선왕조실록 이야기 -10화 임진왜란 2부 이순신과 승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임진왜란의 시작을 함께 보았습니다. 1592년 4월 일본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병이 일어났고 이순신이 바다를 지켰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597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순신이 옥에 갇히고 조선 수군이 괴멸당하고 일본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명량해전. 12척으로 130척을 이긴 기적같은 승리.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망 이순신 파직되다. 1597년 초 조선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본과 명나라가 협상 중이었습니다. 전쟁은 소강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에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시기했습니다. 백성들이 과인보다 이순신을 더 좋아한다. 선조는 자기가 도망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순신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백성들은 이순신을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선조는 불편했습니다. 그때 원균이 나타났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의 부하였다가 경상우수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원균은 선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이순신이 싸울 수 있는데도 싸우지 않습니다. 적을 놓아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믿고 싶어 했습니다. 역시 이순신도 문제가 있었구나. 1597년 2월 선조는 이순신을 파직시켰습니다. 이순신을 잡아들여라. 이순신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국문을 받았습니다. 고문도 당했습니다. 내가 왜 적을 놓아주었느냐? 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이순신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신하들 중 일부가 변호했습니다. 전하, 이순신은 충신입니다. 전쟁 영웅입니다. 결국 사형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파직되고 백의종군 명령을 받았습니다. 백의종군은 벼슬 없이 일반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순신의 자리에 원균이 앉았습니다. 이망 -7천량 해전의 참패. 원균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순신이 할 수 있는 일 나도 할 수 있다. 조정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일본군을 공격하라. 원균은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적이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조정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왜 싸우지 않는가? 이순신은 항상 이겼는데 너는 왜 못 이기는가? 원균은 어쩔 수 없이 출전했습니다. 1597년 7월 16일 7천량 앞바다.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과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원균은 이순신이 아니었습니다. 전술도 없었고 준비도 부족했으며 지휘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수군이 포위했습니다. 공격하라. 조선 수군은 무너졌습니다. 전함이 불탔습니다. 군사들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원균도 전사했습니다. 7천량 해전. 조선 수군의 참패였습니다. 200여 척의 전함 중 겨우 12척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조선 수군이 전멸한 것입니다. 산막 다시 이순신. 선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군이 전멸했다고? 이제 바다를 지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바다를 통해 마음대로 보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위기였습니다. 선조는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순신을 다시 불러라. 1597년 8월 이순신은
다시 통제사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남은 전함은 겨우 12척. 군사는 120명 정도였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전하, 수군을 폐지하십시오. 12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수군을 없애고 육군에 합류하라. 하지만 이순신은 거절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선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내 뜻대로 하라. 사막 마이너스 명량해협. 이순신은 명량해협을 선택했습니다. 명량해협은 좁은 바다였습니다. 울돌목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물살이 매우 빠른 곳이었습니다. 썰물과 밀물 때 물살이 시간당 10매듭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싸워야 한다. 이순신은 결정했습니다. 좁은 해협이 면적이 많아도 한꺼번에 몰려올 수 없습니다. 한 척씩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물살을 이용하면 적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해협의 물살을 연구했습니다. 언제 밀물이고 언제 썰물인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군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조선은 끝이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1597년 9월 16일 일본 수군이 나타났습니다. 전함 133척이었습니다. 조선은 12척. 133대 12.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오막 마이너스 명량해전. 일본 수군은 자신만만했습니다. 12척밖에 없다. 쉽게 이긴다. 일본 전함들이 명량해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좁은 해협이라서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기다렸습니다. 물살을 계산했습니다. 지금은 썰물 때였습니다. 쏘아라. 조선 전함들이 대포를 쐈습니다. 화살을 쏘았습니다. 일본 선봉 전함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군이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해협에서 큰 배들이 서로 엉켰습니다. 물살이 빨라서 배를 제대로 조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정확히 그것을 노렸던 겁니다. 이순신의 기함은 돌진했습니다. 전진하라. 물러서지 마라. 일본 전함 한 척이 불탔습니다. 두 척이 부서졌습니다. 조선 군사들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일본 전함들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육막 마이너스 이순신의 용기. 그때 다른 조선 전함들이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순신은 이것을 봤습니다. 저러다가는 진다. 이순신은 소리쳤습니다. 전진하라. 후퇴하는 자는 군법으로 다스린다. 하지만 배들은 계속 물러섰습니다. 이순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기 배를 가장 앞으로 내몰았습니다. 혼자서 일본 함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장군님, 위험합니다. 부하들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죽어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순신의 배 한 척이 일본 함대와 맞섰습니다. 대포를 쏘고 화살을 쏘고 전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조선 배들이 다시 전진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저렇게 싸우시는데 우리가 도망갈 수 없다. 12척의 배가 모두 다시 전진했습니다. 7막 마이너스 기적 같은 승리.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전투가 해질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일본 전함들은 좁은 해협에서 제대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물살에 떠밀리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반면 조선 전함들은 이순신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물살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썰물에서 밀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순신은 그것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밀물이 되자 일본 배들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조선 군사들은 계속 공격했습니다.
일본 전함이 하나둘씩 침몰했습니다. 일본군 장수 마다시가 전사했습니다. 일본 수군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조선 수군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 후퇴하라. 일본 수군은 도망쳤습니다. 133척이 왔지만 30여 척이 격파되었고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12척이 133척을 이긴 것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승리였습니다. 8막 마이너스 전쟁의 끝. 명량해전 승리 이후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일본군은 더 이상 바다를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습니다. 보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육지에서도 조선군과 명나라 군대가 반격했습니다. 권율 장군은 행주산성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행주치마로 유명한 전투입니다. 부녀자들까지 나서서 돌을 날랐습니다. 의병들도 계속 활약했습니다. 김덕령, 곽재우, 고경명. 이름을 남긴 의병장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1598년 일본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철수한다. 하지만 이순신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도망갈 때가 가장 위험하다. 끝까지 경계해야 한다. 9막 마이너스 노량해전, 이순신의 죽음. 1598년 11월 19일 노량 앞바다. 일본군이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과 함께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도망가는 적을 그냥 보낼 수 없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일본군도 필사적이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조선 수군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이순신의 가슴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이순신은 쓰러졌습니다. 장군님! 부하들이 달려왔습니다. 이순신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마라.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의 영웅 이순신, 전쟁이 끝나는 바로 그날 전사했습니다. 나이 54이었습니다. 부하들은 울면서 이순신의 죽음을 숨겼습니다. 북을 계속 쳤습니다. 이순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전투는 조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나서야 이순신의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10막 마이너스 전쟁의 상처. 1598년 12월 마지막 일본군이 조선을 떠났습니다. 7년 동안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이 불탔습니다. 경복궁도 많은 사찰도 수많은 마을도 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죽거나 끌려갔습니다. 일본군이 조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도자기 기술자, 학자, 그리고 일반 백성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100만 명 이상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농토는 황폐해졌습니다. 7년 동안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으니까요. 책과 문화재도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조선은 이기긴 했지만 잃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11막 마이너스 선조의 말년. 선조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선조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임금. 선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이순신이 죽었을 때도 제대로 예우하지 못했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과인보다 이순신을 더 사랑했다. 1608년 선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56, 재위 41년이었습니다. 긴 재위 기간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도망간 임금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은 임진왜란의 끝을 함께 보았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이긴 명량해전. 이순신의 용기와 지혜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순신도 전쟁이 끝나는 날 전사했습니다. 7년 전쟁. 조선은 이겼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평화를 지키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조선은 평화에 안주했다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둘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이순신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에 조선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셋째, 백성의 힘이 중요합니다. 임금은 도망쳤지만 백성들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중에 세자가 되어 고생했고 왕이 되어서도 현명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쫓겨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